대신에 못한 거 있으면 아침 좀 일찍 나와서 해라. 내가 원하는 거는 보통 장사하면 늦게 퇴근하잖아. 8시, 9시, 10시 막 이렇게 퇴근도 많잖아요. 이제 그래 하지 말자. 우리 집은 그런 집이 아니니까 빨리 집에 가라. 집에 가서 편하게 쉬고 내일 또 열심히 하자. 물건 마주게 일찍 가라 하다. 그 다음에 일 열심히 하라. 그밖에 없거든. 대표님, 저희가 일부에서 네. 스스로 일하는 직원을 만드는 어떤 묘책에서 좀 얘기를 좀 했었고, 진짜 큰 인사이트를 많이 느꼈거든요. 마지막에 저희가 직원 몸값을 정하는 얘기를 하다가 영상이 끝났단 말이에요. 요거 일단 좀 먼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직원을 줄여도 매출은 늘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직원이 몸값을 정하는 기준 어떻게 경영을 하고 계세요? 이제 몸값도 이런 얘기를 해요. 예를 들면 어떤 물건을 내가 사잖아. 물건 값을 누가 말해요? 물건 값을 판매자가 그렇지. 얘기하죠. 그럼 결국은 사는 사람은 몰라요. 그 얼마짜리인지. 판매자가 얘기하기 전까지는 대충은 알지. 근데 아까 얘기했잖아. 이 사람의 몸값은 물건도 아닌데 어떻게 알아요? 능력도 모르지. 처음 봤는데 능력을 어떻게 알아? 경력자라고 해도 같이 일을 해보지 않았으니까. 10년을 해도 뭐 잘하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도 이게 많잖아. 들쑥날쑥하잖아. 그래서 저는 절대로 월급을 깎지 않아요. 처음에 부르는 거 다 줘요. 직원이 부르는 대로. 무조건 거의 다 줘요. 왜? 내가 어떻게 알아? 그 사람은 모르지. 그 자기가 상품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나는 얼마짜리예요 했을 때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고용하지. 그러면 한 달 써보면 표시나거든. 예를 들면 우리 이제 영업이니까 한 달을 딱 씁니다. 딱 쓰면 통계가 나와요. 그 통계를 가지고 다시 상담을 합니다. 연봉 협상을 다시 하는 거구나. 다시 내가 얘기를 하죠. 그건 깎진 않아요. 예전에 좀 깎았는데 요즘은 안 깎아. 예전에는 일부러 자극을 주기 위해서 예전 방법 내가 젊었을 때 어떻게 했냐면 지금 생각 좀 모지는 것 같아. 어떻게 했냐면 딱 써보면 딱 나오잖아. 그러면 내가 불러. 집에 가서 수화제 사주면서 야 사실 이런데 일부러 자극을 줘요. 예를 들면 200을 줬어. 그러면 그래서 한 50만 원 깎아. 일부러. 50만 원 없어서 깎는 게 아니고 보는 거지. 50만 원 깎으면 두 불이에요. 자존심 엄청나게 상해서 바로 안 나오는 친구 있고. 그래서 여기서 이 사람한테 배워야 되겠다 싶으면 참고 해요. 그런데 그렇게 한 친구들이 열에 한 명 있을까 말까. 그 대부분 자연생활 그만두더라고. 그렇죠. 왜냐면 돈이 중요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요. 나는 그게 아니었는데 돈이 아까워서 그런 게 아니고 네 스스로를 알아라고 깨워주려고 했는데 물론 몇 달 지나면 다 회복되거든. 참을 사람들이 자기 자존심 엄청 상해. 돈 50만 원에. 그래서 그만 많이 뒀단 말이야. 그러니까 요즘에는 어떻게 하냐면 불러서 정확하게 데이터를 공유합니다. 그 직원의 어떤 데이터를. 데이터를 공유합니다. 이 데이터는 애들이 한 번도 안 해봤기 때문에 몰라요. 비교 대상이 있어야 되잖아. 그러면 한 개를 우리 집에 있는 직원의 데이터를 끄집어냅니다. 누구라고 얘기 안 하죠. 몇 년 차인데 그대로 딱 비교해 줍니다. 연차가 작아도 딱 보여줍니다. 니는 매출이 적은데 이렇다. 그게 지금 현실이다 라고 보여주면 깜짝 놀랍니다. 수치로 딱 보여주는구나. 수치를 보여줘야 되죠. 안 그러면 자존심 상해요. 수치를 딱 비교해주면 내가 느끼죠. 그러냐고 내 자신에 대해서 한번 되돌아볼 기회가 없었다 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물론 여러 가지 상황이 바뀌었고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에 금방 적응 못할 거라고 이해한다. 한 3개월 지나면 다시 한번 더 얘기를 해요. 근데 거기서 표시가 나면 능력 있는 애들은 바로 회복합니다. 능력 없는 애들은 못합니다. 그러면 이게 이 직원의 어떤 데이터를 관리하는 측면에서도 그 매니징을 해야 되네요. 해야죠. 이 사람의 수치가 계속 트래킹이 돼야 되는 해야죠. 거예요. 와야죠. 모든 장사에서도 그게 적용이 돼야. 알고 있어야 되지. 그래야 그게 나오죠. 그리고 다른 데서 얼마 받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내 조직에 와서 얼마만큼 기여를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야 돼요. 그럼 결국은 우리 집의 데이터로 비교해야 되죠. 우리 집이 현실적으로 요런 사람들이 요만큼 매출을 올리고 있으니까 니는 이만큼 떨어져 라고 얘기하면 알아들어요. 그래서 걔들이 하게끔 만들어요. 왜 자극을 줘야 되잖아. 안 그러면 그냥 놀다 집에 가. 저도 제 주변에 외식 사업 하시는 분들이 진짜 직원들에 대한 어떤 그 매니징을 잘 하시는 분들은 직원 하나하나에 기업에서 사용하는 그런 인사고과 시스템이 다 있더라고요. 뭐 응대력, 판매력 이런 걸 다 체크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안경점도 그런 어떤 체계화된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그게 다 객관적 수치가 나오는 거군요.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영업이니까 일단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직원들마다 내가 보는 기준이 있어요. 다 잘할 수는 없잖아. 하지만 자기들도 나가서 앞으로 매출을 일으켜야 장사를 잘할 거 아니에요. 그 테크닉을 있어야 되거든. 그러면 내가 자꾸 매출 넣어서 비교를 해줘요. 영업 위주로 나는 모든 걸 맞추죠. 고객 응대도 좀 못해도 되고 예를 들면 다른 거 실수해도 돼. 하지만 우리는 장사하는 사람이 되면 매출이 모든 목표가 일단 돼야 된다. 그렇죠. 결과치니까. 결과치니까. 그 결과치를 네가 만들어내는 스킬을 스스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걸 자극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지가 노력해야 되겠죠. 그러면 지 앞날이 피해인 거지. 평생 종업원 할 건 아니잖아. 그래서 그런 걸 얘기를 해주면 알아듣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핵심이
진짜 중요한 거네 어떻게 보면. 보통은 다 그냥 감으로 하시잖아요 사장님들이. 저도 예전에 옷가게에서 어렸을 때 알바할 때 그 사장님이 저하고 또 다른 직원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냥 대충 감으로 사장님이 있었을 때 많이 파는 사람이 잘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아니 약간 얄미운 거예요. 내가 더 잘 파는데 약간 이런 느낌인데 어쨌든 그게 체계화가 되어 있어야 딱 정립이 되는 거거든요. 모든 게 수치화. 아까 얘기했죠. 목표도 수치화로 받아야 되고 이런 것도 수치를 가지고 접근을 해야 애들이 이해를 합니다. 근데 내 감정적으로 기분으로 얘기하면 아까처럼 그래요. 이거 쓸 때 잘하는데. 자, 그러면 이렇게 직원의 몸값을 정하는 정말 어떤 구체적이고 디테일한 얘기를 해봤고 지금부터는 직원을 줄여도 매출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세 가지 방법. 이게 진짜 좀 아이러니하거든요. 아이러니하죠. 첫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고전에 장사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하수. 어떤 사람이 하수일까요? 어떤 사람일까요? 저가 전략. 그거는 누구나 할 수 쉬워. 쉬운 전략이구나. 쉽죠. 싸게 파는 거는 돈만 있으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고수는 고가 전략. 타겟층이 정확합니다. 정확한 프레임을 짜서 그 원하는 고객만 흡수합니다. 그것도 고수들이에요. 실력이 줘야지. 아무리 차별하게 있으면 할 수 있어요. 세 번째가 하나 더 있어요. 세 번째는 뭔가요? 도사. 하수, 중수, 고수가 아니고 하수, 고수, 도사. 도사는 뭔가요? 도사는 처음에 저가 전략으로 가다가 고가로 바꿔봐. 아, 시작은 저가. 근데 나중에 고가로 바꾼다. 근데 진짜 어렵거든. 싸게 파는 사람들 쫄아서 고가 못 팔아. 소고기 먹어본 놈이 뭘 줄 안다고. 완전히 방향성이 달라요. 근데 도사들은 떡주머니 주물러. 그게 도사라. 내가 보여서 그래. 자, 그러면 이걸 이제 전제로 말씀해 주신 이유가 아마 앞으로 말씀해 주실 직원을 줄여도 매출을 올릴 수 있는 세 가지 방법 중에 어떤 대전제 조건이 될 것 같은데 첫 번째는 뭔가요? 첫 번째는 뭐냐면 고급화 전략. 싸게 파는 건 좋은데 나도 싸게 팔아봤거든. 못해요. 한계가 있어. 그러고 장사 오래 하면 하기 싫어. 처음에는 많이 와도 그렇지. 반갑지 처음에는 않은. 막 열심히 하지 마라. 사람 욕심이 안 그렇거든. 나중에 막 사람이 치여가지고 돈도 싫고 사람도 싫을 때가 있어. 그럴 때 고급화 전략으로 바꿔야 돼. 그걸 아까 얘기했지만 도사들은 할 줄 알거든. 근데 조건이 있어. 천천히 변화를 줘야 돼. 한 번에 딱 바뀌면 안 되고. 절대로 하면 안 돼. 내가 옛날에 저가로 했지. 저가를 했다가 너무 힘든 거야. 손님이 그때 많이 와서 힘들다고. 힘들지. 뭐 보여줄 게 있다. 내 수치 갖고 왔는데 한번 봐봐요. 내 매출인데 내가 2016년에 오픈했거든. 코로나 때부터 매출이 25억이에요. 그 25억을 유지해. 2016년에 매출이 1억, 2017년에 거의 2억 언저리까지 왔고 2018년에 2억 한 4천 정도 보면 되네요. 그 2019년도에 2억 5천을 넘어섰고 와 근데 코로나 터졌는데도 많이 줄어들진 않았네요. 안 줄어들었죠. 네네네. 그래서 직원을 보면 2020년대 20년까지 12명, 14명 썼어. 그래서 내가 바꿔야 되겠다 싶어서 서서히 코로나 때부터 바꾼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는 7명으로 25억을 찍었어. 오히려 매출이 더 많이 나왔네. 더 많이 나왔죠. 원래는 지금 현재 8명이거든. 목표가 30억이라. 지금 이거 단일 매장 하나 매출 하나지. 제가 갔던 매장? 제 안경 샀던 매장?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이제 금프로님이 하고 얘기할 때 이걸 보여줘야 되겠다. 와 완전 눈에 잘 들어오네요. 들어오죠. 이렇게 얘기해야 되지 그냥 없이 얘기하면 이해를 못하는 거야. 2016년도에는 사실 되게 저가 느낌의 막 그 공장, 안경 공장의 느낌으로 좀 말씀하신 그대로예요 진짜. 그대로예요. 진짜 재밌다. 그래서 이제 난 도사 한번 해보려고. 이게 돼요? 도사 해보려고 도전한 거야. 와. 진짜 되더라고. 그걸 난 증명한 거니까. 그래서 이제 고급화 매장을 할 때는 서서히 해야 되고 지속적으로 변화해야 돼요. 그렇게 하면서 내가 뭐 했냐면 예약제로 전환했어. 안경점인데 예약제로? 지금은 좀 자리 많이 잡았어요. 거의 한 3년 걸리더라고. 내가 이게 처음에 시작할 때 한 3년 정도는 걸릴 것이다. 왜? 안경원의 예약이라는 건 소비자들이 생소하거든. 그렇죠. 지나가다가 가거나 뭐 생각날 때 보통 그럼 안경원에 예약을 해야 되라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정착화돼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히려 적은 인원으로 할 수 있는 게 이제 예측이 맞았지. 그렇네요. 예약제로 하면은 직원이 또 많지 않아도 되는 게 몰리진 않으니까. 그렇죠. 분산시킴. 그 다음에 이제 매장을 고급화 서서히 시키면서 전번에 영상에 얘기해줬잖아. 간방부터 서서히 내가 의도한 대로 바꿨어요. 3년에 걸쳐서. 그렇게 해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서서히 변화를 해야 된다. 거기서 만약에 한꺼번에 바꾼다? 그럼 다 떨어집니다. 절대로 하면 안 돼요. 서서히 어떻게 바꾸기 연구하셔야 돼. 벤처마킹 하시고 노력하셔서 서서히 바뀌었을 때 결과가 나온다.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은 하수로 해도 된다. 박리담의 형태로 해도 되지만 도사가 되는 과정이 아주 스무스하게 넘어가면 직원을 줄여도 이런 식으로 매출이 띄우고 거의 직원을 절반으로 줄인 건데도 매출은 오히려 더 올랐잖아요. 더 올라가요. 두 번째는 뭔가요? 너무 재밌는데 진짜. 직원들을 멀티태스킹으로 만들자. 그게 요령이 뭐냐면 교육 힘이에요. 직원들 어떻게든 1인 다역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한 게 뭐냐면 이 고민인 거야. 직원들은 시키는 것만 하고 일한다고 얘기하거든.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싶어서 많은 책을 보고 이제 딱 결론내려서 첫 번째 조건이 일에 대한 개념을 바꿔줘야 돼. 우리가 지금 10시부터 나와서 막 8시 안경부터 하거든. 직원들 입장에서 10시에 출근하고 10시부터 8시까지 일하는 거 맞지? 얘가. 그래서 오늘부터 일에 대한 정의를 좀 바꾸자. 우리는 매출을 일으키는 거기 때문에 고객 응대라는 서비스업이다. 우리가 사무실에서 일하는 직업은 아니지 않느냐. 사무실에서 하는 일은 10시부터 퇴근할 때까지
다 일이다. 우리의 일은 뭐지? 일에 대한 개념을 바꾸자. 예를 들면 내가 지금 택배를 보내 포장을 하고 있어요. 직원은 일이죠. 나는 일 아니다.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는 거라. 일에 대한 정의는 고객 응대로 통해서 매출을 일으키는 행위만 일로 정의하겠다. 이해가시죠? 우리 서비스업은 고객을 응대로 통해서 내가 매출을 일으키는 행위만 일로 지정하고 나머지 일은 일이 아니다. 이거는 자빌이다. 자빌은 천천히 해도 된다. 그래서 6시 전까지는 고객 응대에만 집중하고 6시까지는 고객 응대에만. 그 다음에 6시 이후에 밀린 자비를 하고 빨리 퇴근해라. 그러니까 옛날에는 택배를 사면 나는 일을 하고 있으니까 고객이 들어와도 신경도 안 써요. 왜요? 난 일을 하고 있으니까. 직원 입장에서는 굳이 안 봐도 되잖아. 그럼 맨날 엉뚱한 일만 하는 거야. 어떤 직원들은. 하지 말라고 부터 어때요? 무조건 쫓아가는 거야. 왜? 할 일이 없잖아. 못하게 해놨어. 잡일을 하면 안 된다고. 안 된다고 내가 네, 규정해놨거든. 하셨으니까. 그다음부터 애들이 고객 응대에 집중하는. 나머지는 그다음 오후 시간을 딱 정해줬거든. 6시 이후부터 나머지 자비일만 해. 라고 해주니까 애들이 일에 대한 정의를 딱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1인 다역을 하는 거야. 그 정의를 다시 내려준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이해를 못하는 직원들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대표님 입장에서는 이게 처음에는 박리담위로 시작하셨다가 스무스하게 도사의 어떤 반열에 올라가면서 고급 전략을 하셨고 그 다음에 또 예약제를 운영을 하시면서 어쨌든 직원을 줄여도 시간 대비 단가가 올라가는 거죠. 집중할 수 있으니까. 근데 그 전에 어떻게 보면은 방금 말씀하셨던 그 내용이 들어가는 거네요. 6시 이후에만 잡일을 하고 그 전까지는 고객 응대에 집중하는 거. 왜냐하면 예약제로 가기 전까지는 갑자기 손님 막 몰릴 수 있는 거니까 진짜 시간 대비 단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겠네요. 자, 그러면 이렇게 멀티태스킹 하는 거를 좀 주문을 하셨고 그것도 이끌어내셨는데 거기에 대한 또 어떤 추가적인 내용도 있을까요? 있죠. 그 다음에 직원들 그래 바뀌었으니까 직원들한테 뭐 혜택을 줘야지. 그쵸. 왜냐면 일을 열심히 잘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근무 시간을 단축시켰어요. 어떻게 했냐면 직원들 조를 짜서 1시간씩 늦게 출근시키고 일찍 퇴근시키게 근무 시간 1시간씩 줄여줬어. 두 파트로 나눠서 일찍 7시에 집에 가. 아니 열심히 할 수밖에 없겠네요. 왜냐면 일찍 가는 걸 싫어하는 직원은 아무도 없죠. 그래서 혜택을 준 거예요. 야, 나는 오래 일하는 걸 원하지 않는다. 그 대신에 고객 응대에 집중하고 매출 내는 거에 집중하고. 대신에 못한 거 있으면 아침 좀 일찍 나와서 해라. 내가 원하는 거는 보통 장사하면 늦게 퇴근하잖아. 8시, 9시, 10시 막 이렇게 퇴근도 많잖아요. 이제는 그래 하지 말자. 우리 집은 그런 집이 아니니까 빨리 집에 가라. 집에 가서 편하게 쉬고 내일 또 열심히 하자. 그 다음에 마지막이 뭐냐면 앞으로 일정 매출이 올라가면 저는 인센티브 제도를 안 좋아해요. 하면 부작용이 많아. 그래서 상여금을 일괄적으로 지불하겠다. 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매출의 직원 인건비를 15%로 잡겠다. 15% 정도를 너희들한테 환원시켜 주겠다. 깜짝 놀라죠. 내가 약속할 거는 일일이 내가 수치적으로 너희들한테 데이터는 공유하지 않겠다. 근데 대충 다 알아 저들이. 아니 이게 느낌이 다르네요. 그러면 인건비가 만약에 총 매출 대비해서 13% 나왔으면 그럼 상여금을 다 받는 거죠. 다 받는 거죠. 그럼 매출 올라가면 올라가는 거지. 그래서 약속을 지켰어요. 그럼 어떤 직원들은 많이 받아가.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받는 거는 대한민국 최고 월급이다. 너 동기들 중에. 그러니까 불평이 있어 없어? 없지. 물건 마주게 일찍 가라 하다. 그 다음에 일 열심히 하라. 그밖에 없거든. 그리고 자기 개발 시켜주지. 그렇죠. 만드니까 애들이 지금 정착이 된 거야. 진짜 알아서 해. 열심히 하고 노력하더라고. 야 이게 진짜 직원 숫자를 줄여도 매출이 올라가고 또 우리가 일부에서 얘기했었던 스스로 일하는 직원을 만드는 방법. 나도 처음에 안 될 줄 알았거든. 진짜로 이게 되니까 되더라고. 그러니까 고객 만족이 어때요? 더 높아져요. 진심으로 대하거든. 그러니까 이 집에는 뭔가 좀 다르다 직원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손님들도 그걸 느끼더라고요. 느껴요. 뭔가 여기는 전화 받는 응대부터 뭔가 좀 다른 거거든. 어쨌든 거기에 집중하는 교육을 계속 하시고 재밌는 거 한 게 있다. 한 보름 정도 됐겠다. 전화가 한 통 와서 나는 이제 아침에 본사에서 회의가 있어서 좀 늦게 한 10시 반대에 내려갔는데 우리 직원이 사장님 전화 왔어요. 가는 게 전화를 받았다. 내 거기 오늘 아침에 같은 사람인데 너무너무 감동을 받아서 전화했다고 하는 거야. 그래 생뚱맞잖아. 무슨 일이신데 이렇게 하니까 내가 오늘 아침에 사실 10시쯤 돼가 그 매장 갔어요. 갔는데 우리 10시 반에 오픈하거든. 출근은 10시에 하는데 오픈은 10시 반에 한단 말이야. 그래 자기는 뭣도 모르고 10시에 왔는데 그는 10시 반인 거야. 밖에서 우물쭈물했대. 근데 우리 직원이 나와서 안에 들어가서 기다리시라고 안내를 했대. 하는 말이 내가 공무원도 하고 올해 나이도 많은데 요즘에 보기 드문해서 요즘은 하면 손님이 기다리지 말든지 신경도 안 쓰는데 어떻게 그렇게 했길래 직원들이 그렇게 친절하냐. 사장님 칭찬 많이 해주라고. 대표님 이런 사례를 얘기해 주시니까 제가 최근에 겪었던 하나의 사례가 있는데 제가 박람회 강연을 하러 한번 간 적이 있어요. 초청을 받아서. 근데 박람회 강연이 1시에 시작이었는데 밥을 먹고 가려고 10시 50분에 어느 한 초밥집에 들어갔거든요. 그 박람회 강연장 지하 1층에 식당이 있어서 직원이 대뜸 오더니 11시부터인데요. 그래서 좀 약간 머쓱해서 나왔어요. 근데 거기 말고는 딱히 갈 데가 없어서 다시 가서 좀 앉아있으면 안 될까요? 라고 했거든요. 그 직원이 사장님 이렇게 쳐다보더라고요. 사장님이 쓱 오더니 뭐 시킬 건데요? 이렇게.
그 사장님 보면서 진짜 어쩔 수 없이 먹고 나오긴 했는데 다음부터 다시는 내가 이 집에 안 온다. 좀 미안해서 제가 25,000원짜리 시켰거든요. 혼자 먹는데. 와 진짜 이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비교되네. 그거예요, 그거. 근데 그래서 그날 우리 카톡방에 있어. 고맙다고 문자 보냈어. 아, 진짜 고맙다고. 오늘 손님한테 이런 내용을 받았다. 진심으로 여러분도 고맙다고 해주지. 너무 좋아. 야 이렇게 두 가지 또 알아봤는데 마지막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하다고 또 말씀해 주셨잖아요. 세 번째, 마케팅. 아 직원을 줄여도 매출을 올릴 수 있는 방법 중에 가장 마지막 세 번째 중요한 게 마케팅. 네, 그렇죠. 이 부분은 사장님들이 많이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시대가 바뀌었어요. 시대가 바뀌었어. 얼마 전에 우리 배달의 민족 하는데 그 강의 들어봤죠. 나도 뭐 김난도 교수님은 정확하게 맥을 짚더라고. 역시 그분의 강의를 듣고 내가 속으로 아, 내가 잘하고 있구나 확신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사장의 개인 브랜딩입니다. 사장의 개인 브랜딩 진짜 중요한 건데 사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시는 분들 많잖아요. 마케팅 종류 많잖아. 물론 해야 돼요. 한데 앞으로 마케팅 효과가 제일 좋고 해야 될 거는 개인 브랜딩입니다. 그런 매장들은 절대로 매출이 안 줄어듭니다. 계속 더 잘 될 거예요. 개인 브랜딩이라는 게 유명해져야 된다 약간 이런 건가요? 그렇죠. 근데 이제 꼭 유명해지기보다는 이제는 비교할 게 없어요. 음식 뭐 다 맛있고 뭐 다 맞아요. 그렇단 말이야. 중요한 건 이거 누가 만들었어? 이거 누가 해? 앞으로 내가 봤을 때 그 사람 얼굴 보고 인지도 보고 갈 확률이 높아진다. 개인 브랜딩이 그래도 어느 정도 돼 있으면 내가 봤을 때 신뢰감도 느끼고 인간성도 느끼고. 나도 이제 고급화 전략하면서 직원을 줄이면서 직원을 계속 고용 쓰면 나만 힘들어지잖아. 그래서 줄이려면 어때요? 직원을 최소로 써도 내 인지도가 높고 내 브랜딩이 되면 고객이 떨어지지 않거든. 향후죠. 지금은 필요 없는데. 그래서 내가 처음 시도한 게 뭐냐면 책을 썼어요. 그때 처음에 내신 책들은 이제 전문서적이었죠. 맞죠? 그거 쓰고 그 다음에 이제 기회가 됐어. 야 이거 맞다. 확신이 들었죠. 그래서 이제 계속 이제 출근하고. 또 인류 아빠의 생각도 쓰셨고 또 장사교과서 4권 쓰셨고 그러면서 이미 이제 퍼스널 브랜딩 되신 거죠. 어떻게 됐지. 보면. 제 채널도 계속 나오셔가지고 이제 정보 같은 걸 얘기해 주시니까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또 꽤 많이 알고 계시더라고 이미. 그 다음에 유튜브 도전해봤어요. 도전하다가 그건 또 힘이 너무 들더라고. 그래서 최근에 틱톡 짧은 영상으로 쇼츠하고 브랜딩 하려고 계속 이렇게 하죠. 그래서 그걸 난 알기 때문에 지금 준비한 거예요. 향후 개인 브랜딩이 된 매장은 계속 롱런할 거다. 아 이게 마케팅 카테고리 안에 들어있는 것도 맞지만 어쨌든 퍼스널 브랜딩 관점에서 마케팅이 들어가면 직원을 줄여도 사실 매출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무조건 사장님들이 내가 가진 경쟁력이나 마케팅 어떻게 할까 고민하셔야 돼요. 외부에서 막 마케팅 해주는 그거 말고 그거 누구나 하잖아. 돈이 하는 거잖아. 그런 거 말고 진짜 제대로 하시려면 개인 브랜딩을 꼭 하셔라. 그러면 책을 낸다는 것도 엄청난 어떤 장벽이 있거든요. 그런 거 말고 뭐 약간 좀 현실적으로 동네에서 지금 장사하고 있는데 엄청 작은 가게 하나 하고 있는데 약간 좀 브랜딩 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 그런 게 좀 있을까요? 차츰차츰 한다는 개념으로 봤을 때 형부터 책을 쓸 수는 없잖아요 대표님. 써도 되는데. 그거는 이제 책을 써보셨으니까. 아니 나도 그랬다니까. 처음에 아니, 저도 그랬어요. 내가 무슨 책. 저도 책 쓰기 전에 아유 제가 무슨 책을 써요 라고 했는데 그게 엄청난 장벽이 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어떻게 책 쓰는 거 말고 책 쓰는 거 말고 참 어려운데 그까지 생각 안 해봤는데 굳이 짧게 얘기하면 내 브랜딩을 만드는데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단체라든지 주위의 동네 단체라든지 알려야지. 단체를 가입해서 알려야죠. 아 완전 현실적이네요. 조건이 있어요. 그걸 통해서 장사가 소일한 사람이 있어. 그런 데만 따라다니면서 나 영업하는 그거 거 말고. 그거 말고 그 봉사를 하든지. 봉사도 좋잖아. 그게 약간 진짜 퍼스널 브랜딩. 그렇죠. 우리 가게에 가면 이런 것도 있어요. 나쁜 의미는 아니지만 내가 기부를 한다든지 좋은 이미지 있잖아. 그 동네에서는 어쨌든 알려지는 데 도움도 되고 내가 활동함으로써 알려지는 거니까. 내가 제일 좋은 거는 봉사 쪽으로 가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 맞아. 제 주변에도 봉사하는 개념으로 이렇게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진짜 그 동네에서 퍼스널 브랜딩이 되시더라고요. 단 조건이 가게 소홀히 하지 마. 그냥 소홀하지 말고. 그게 조건이야. 보통 가다 보면 그거 빠져요. 여기 나와라 여기 나와라 맞아요. 하는데 그거만 조심하면 돼. 그거 하는 순간 와르르 무너져. 그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작은 거 얻으러 가다 큰 거 놓칩니다. 그 작은 거부터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하시다 보면 책도 쓸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아 오늘 진짜 대표님과 좀 긴 시간 이렇게 인터뷰를 나눴는데 사실 제 채널에서 정말 좋은 내용들을 많이 얘기해 주셨잖아요. 이미 또 책으로도 많이 쓰셨고 했는데 대표님을 또 애독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제 구독자분들 중에서. 아이고 팬이 생겼나? 네, 그분들한테 카메라 보고 인사 좀 해주시고 마무리하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장사하시는데 많이 힘드실 거예요. 하지만 장사를 오래 하시다 보면 저것이 분명히 어느 정도 위치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용기 내시고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힘내서 파이팅 하시면 충분히 성공하실 수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인터뷰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책 쓰실 계획 있으신가요? 근데 이미 4달 만에 4권을 쓰셔가지고 하고 있어요. 에? 하고 있어요. 또 쓰신다고요 책을? 내 목표 10건. 와
내년 초에 출간 예정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와, 진짜 대단하십니다. 근데 대단한 게 이거 바뀌었잖아. 브랜딩. 브랜딩도 뭐 중요하긴 한데 이게 글을 쓴다는 게 머릿속에 있는 걸 끄집어내는 작업이라서 정말 쉽지 않은 걸 해본 입장에서 알거든요. 그거를 계속 끊임없이 습관적으로 하신다는 것 자체가 진짜 경지에 오르신 게 아닌가. 나는 이제 목표가 있으면 무조건 해야 돼. 내 인생에서 10건 목표다. 지금 8건 나왔거든. 5분에 되면 전문 서적도 한 건 나와요. 4월 초에. 안경 관련된 전문 사적이고. 전문 서적이고 내년 1월달 목표로 이 일에 대해서 조금 더 약간 고차원적인 거네요. 좀 올라가. 장사에서 조금 더 고차원적인 거. 이 일에 대해서는 한번 논해보겠다. 하여튼 그거 지금 쓰고 있어. 알겠습니다. 대표님 어쨌든 그 제 채널 통해서 많은 분들한테 좋은 얘기 나눠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제가 감사하죠. 저도 여기 와서 많이 알려주고 이래서 좋죠 뭐. 그러니까 제가 이거 안경 사면서 느꼈던 게 다음에 안경 사면 멀지만 여기 또 가야겠다. 제가 직접 느껴본 손님의 입장에서 진짜 여기는 찐이다. 그게 장사야. 그걸 할도록 찾아야 돼. 그러면 무조건 성공합니다. 장사 그거 알면 쉬워. 모르면 어렵고. 너무나 감사드리고 저희 또 맛있는 거 먹으러 가시죠. 아시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